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공부했던 USAR의 주가가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저만 알던 주식이 갑자기 온갖 뉴스 대문을 장식하니까 이거 진짠가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장기 투자 입장에서 점검해 볼 만한 주요 이슈들이 많아져서 그 후속 정리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주가가 날뛰는 만큼 빠른 업로드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PPT와 음성만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3분기 어닝콜, 그 외 추가 소식, 미국 정부와의 계약, 최근 하락 원인까지 이런 순으로 짚어볼 건데요. 바로 3분기 어닝콜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총정리 영상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서 USAR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전에 올린 영상을 시청해 주시거나 그 영상 댓글란의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스워프라는 히토류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다시 토류를 뽑아내겠다. 이게 USAR의 계획 중 하나인데 이거 시도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그중 첫 단계인 PFS, 예비 타당성 조사를 4분기에 시작해서 26년 하반기에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넨 광석을 농축하고 여기서 화학 용매를 통해 히토류를 하나씩 분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를 용매 추출이라고 합니다. 파일럿이라는 것은 이 용매 추출에 작은 공장 규모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프늄이라는 광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프늄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히토류에 속하는 광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히토류와 똑같이 첨단 산업에 아주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특히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프늄 추출의 성공은 미래의 USAR의 먹거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파트입니다. 4억 달러 현금 흐름을 쟁여놨고 미실현 워런트가 1.24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사하지 않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입니다. 기관에서 실현하면 1.24억 달러를 회사에 넘겨주고 주식을 챙기겠죠. 그리고 뭐 팔던지 홀드하던지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상 현금 흐름이 확보돼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주가 희석 물량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이때 기준으로 부채가 0이라는 것이고요. 그 외 케이펙스 및 R&D에 이 정도 쓰겠다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LCM 인수가 25년 말에 마무리되고 26년 1분기에 자석 공장인 스틸워터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이 어닝콜이 11월이니까 그 이후에 후속 소식들을 보면서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LCM이 USAR의 회사가 되었으니 LCM의 소식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25년도에 완료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LCM이 솔베이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펄맥이라는 회사에 사마리움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규모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아쉽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솔베이와 아놀드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0인데 다음 어닝콜에서는 매출이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라운드탑 광산 관련 소식입니다. 상업 생산 시점을 2년 땡겼고요. 26년 초 수화물 데모 시설 가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토류 광석에서 히토류를 추출하기 좋게 액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의 그 시범, 프로토타입이 26년 초 가동된다고 하고요. 어닝콜에서 말씀드렸듯 하프늄 추출에 성공했죠. 그리고 PFS의 다음 단계인 DFS를 26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며 땡겼고 DFS의 다음 단계인 EPCM의 파트너로 플로어와 WSP를 선정했습니다. 외계어가 잔뜩 나오는데요. 플로어는 광산 같은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설 회사고요. WSP는 인허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뭐 DFS, EPCM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인프라 건설의 3단계를 정리해봤어요. 요약하자면 PFS는 계략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DFS는 정밀 최종 계획을 갖고 실제로 금융 조달이 가능한지 면밀히 보는 겁니다. EPCM은 실제 건설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USAR의 경우 PFS는 이미 시작을 했고 DFS는 26년 중반까지 완료하면서 EPCM까지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생산 일정을 앞당기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26일에 있었던 미국 정부와의 딜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약 10%에 해당하는 27.7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입하고 워런트,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1.7억 달러 매입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최종적으로 13억 달러의 대출까지 진행을 시켜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단계별 성과라는 게 공개되지 않아서 USAR이 그냥 제대로 이행해야만 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투자와는 별개로 민간 자본을 15억 달러 유치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총 15억 달러에 앞서 워런트 1.76억 달러를 더하니까 약 18억 달러. 거기다가 아까 미시련 워런트까지 합하면은 뭐 18억 달러, 19억 달러, 거의 현재 시총의 뭐 절반 좀 더 되는 그런 물량이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희석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찌라시가 돌 때만 해도 저도 엄청 들뜨고 뭐 비중 줄인 게 너무 아쉽고 이랬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이런 다소 폭력적인 결과를 내버린 겁니다. 그전부터 올랐으니까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예측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제 기대감에 갭을 띄워서 내리 꽂아 버렸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장대 음봉을 맞아 버리면은 그 공포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정보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는데 규모를 보면 무려 42억 달러의 지출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의 경영진이 부실하거나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시설이 터졌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정부의 재촉을 엄청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되지만 장기로 봤을 때에는 결국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평단이 17.17달러, 그리고 아까 유치했다던 민간 자본 평단이 21.5달러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22달러인데요,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미국 정부랑 기관 같이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저는 하방이 제한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오면 투자 매력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소식으로는 예비 러셀 지수 2000에 포함됐다는 것, 그리고 지질학, 광산공학, 뭐 전략 경영 등 뭐 학위가 엄청 많으신 알렉스 박사님을 채굴부서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프랑스의 라크라는 지방에 금속 합금 시설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프랑스로부터 챙겼는데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공장 지어주는 거니까 옳았구나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왜 안 하고 프랑스에서 하지?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데이터 센터랑 비슷합니다. 히토류 특성상 거의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와 비슷하게 민원, 규제 리스크가 아주 강합니다. 트럼프가 뭐 밀어준다고 해도 말이죠. 반면 프랑스의 라크 지방은 이미 히토류 공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지역이에요. 나라에서 공인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근처에 협력사인 케어스터, 그리고 그 회사에 케어맥이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채굴된 히토류를 정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 합금 생산 시설을 세우면 이 케어맥에서 나오는 이 정제된 히토류를 받아서 바로 금속, 합금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밸류 체인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머리가 다소 번잡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히토류 생산 과정과 협력사 위치를 맞물려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최근에 뜬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 로이터발 뉴스인데 미국 정부의 가격 하한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히토류 산업을 거의 0에서 미국이 시작하는 만큼 아무리 밀어주고 급하게 생산을 한다고 해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국 정부에서 비싸게 사줘야, 제품을 사줘야 회사가 성장하는데 정부가 가격 보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요인이 돼버렸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오피셜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관계자가 얘기했다고만 적혀 있고 MP 머터리얼즈 쪽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국장에서 이 빨래질 당할 때 이런 아픈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이 악성 작전의 냄새가 좀 난다. 개인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워낙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다시는 그 기관 미국 정부의 평단인 $17, $20대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찌라시였다면 반등 요인이 될 것이고요. 실제라고 해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평단 밑으로 가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제 생각이니까 필터링을 냉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SAR의 밸류 체인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미국 남부 텍사스에 라운드 탑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에 보시면 위트리지라고 해서 연구 시설이 있고 바로 아래 자석 공장이 스틸워터를 짓고 있죠. 그리고 영국으로 가면 채셔 지방에 이제 USAR이 인수한 LCM이라는 기업, 레스커먼 메탈스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라크에 생산 시설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럼 이게 히토류 생산 과정에 따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생산 과정은 다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1단계, 라운드탑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면 히토류는 미량이고 잡다한 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싱 앤 세퍼레이션, 농축해서 히토류를 정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이제 가루 형태의 산화물이 되는데요. 산화물은 뜻이 이제 산소와 결합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떼어내서 히토류 금속으로 만드는데 이게 바로 3단계 메탈 메이킹입니다. 그리고 4단계 이 히토류에다가 철과 붕소 등을 녹여가지고 얇은 리본, 그 스트립 형태의 합금으로 만드는데요. 이래야 자석으로 가공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트립 제조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립을 또 분말로 분쇄를 한 다음에 이 자기장을 걸어서 방향을 잡아주면 네오디뮴이나 사마리움 코발트 같은 영구 자석이 탄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히토류가 영구 자석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광산은 라운드탑에 있죠. 그리고 2단계 히토류 정제 과정은 앞에서 뭐 제가 하프님 추출에 성공했다, 수화물 데모 시설 가동에 성공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위트리지나 라운드탑 광산 근처 또는 스틸워터 자석 공장에서 이제 USAR이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이 공정을 완벽하게 진행할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솔베이나 케어스터 같은 이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겁니다. 얘네가 히토류를 정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얘네 작업물을 받아서 인수한 LCM 또는 라크에 이제 지어질 생산 공장에 보내면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가지고 금속으로 만들고 그리고 스트립으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립을 곧 가동할 이 스틸 워터에 보내서 자석을 생산하거나 또는 펄맥이나 아놀드 같은 자석 회사들이 있어요. 걔네한테 납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광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라운드탑 광산은 2028년에나 제대로 가동이 되고요. 일단 자석부터 만들고 어떻게 납품부터 하고 광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그 마그넷 투 마인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외로 기술적 분석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주봉의 장대 음봉이 현재 그려지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많이 실려가지고 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아직 무너진 건 아니고요. 바로 앞에 쌍바닥 만들면서 이제 약고점이 있는데 거기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가 또 미국 정부 평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소형주에는 워낙 전통적인 매물 역학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좀 장기 투자 근거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다 못해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분을 샀고 그리고 보증을 살려고 한다는 것. 또한 이제 미중 갈등을 넘어서 트럼프가 계속 자국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곳저곳 소음을 내고 있는데 이게 강화될수록 AI, 방산, 우주 쪽 역량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히토류, 이 메가 내러티브가 쉽게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도 크고 정책 의존도도 높고 자금 조달도 적극적이니까요. 또 셧다운이 만약 진행되면은 피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변동성이 있어야 어쨌거나 크게 상방이 열리고 또 정책이 밀어주는 것만큼 또 시장의 관심을 받기 좋은 게 없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이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거의.
그래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 스캠이네.' 하고 버리긴 아깝다. 좀 계속 지켜볼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공부 내용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